김귀주는 정순왕후 김씨의 오빠로 사도세자의 평양 서행 사실을 영조에게 전달하여 임호화변의 원인이 된 인물입니다. 이후 홍봉안 세력과 정치적 싸움을 이어나갔지만 훗날 정조가 즉위한 후 흑산도로 유배되어 세상을 떠나는 운명을 맞이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영조는 정성왕후 서씨가 세상을 떠난 2년 후인 1759년 66세의 나이로 세장가를 들었는데 그녀는 겨우 15살의 소녀였던 정순왕후 김씨였습니다. 당시 66세면 손자는 물론이고 증손자도 있을 나이였는데 무려 51살 차이에 혼인을 하였으니 조선시대 국혼 중 가장 나이차가 큰 혼인이었습니다. 정순왕후 김씨가 왕비가 된 것을 기점으로 그녀의 일가 사람들이 조정에 대거 진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녀의 아버지 김항구는 오흥부원군이라는 칭호를 얻은 뒤 벼슬에 오르게 되었고 김항구의 동생 김항기 또한 1766년 과거에 급제한 후 승지, 대사성, 경상도 관찰사, 어영대장 등에 임명되었습니다. 정순왕후의 육촌이자 김한록의 아들인 김관주도 정원 교리가 되어 벼슬길에 올랐는데 정순왕후의 오빠이자 일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재능이 뛰어나다고 여겨진 김귀주는 유독 눈에 띄는 커리어를 보여줍니다. 그는 1759년 여동생의 후광을 받아 음서로 관직에 오른 후 1763년 문과에 급제해 당당히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 뒤 부수찬 교리, 좌부승지 강원도 관찰사, 공조 참판 등을 거치며 영조의 아낌을 받았으니 승지에 올랐을 때에는 겨우 30세의 나이였습니다. 김귀주가 승승장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1762년에 발생한 임호화변이었습니다. 그는 홍봉안과 정의량이 사도세자의 평양서행을 막지 않았다고 공격하는 밀봉상소문을 영조에게 전달하였는데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1761년 봄 정순왕후의 오빠 김귀주가 영조에게 밀서를 올려 사도세자가 비밀리에 평안도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고발합니다. 영조가 그 일을 역모로 받아들이면서 분노하여 부자 간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때 정순왕후의 아버지 김항구가 형조판서 윤급의 종 나경원을 사주하여 사도세자의 비행 10여 조목을 상속해 함으로써 영조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1762년 윤 5월 13일 영조는 창경군 휘령정 앞들에서 사도세자에게 자결을 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세자가 이를 거부하자 뒤주에 가두게 되었고 결국 8일 만인 5월 21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김귀주를 비롯한 정순왕후의 친족들은 사도세자의 죽음에 깊이 개입했습니다. 한편 사도세자가 세상을 떠나자 홍씨, 김씨 두 외척 가문은 이후 세자의 빈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며 두 세력으로 재편되었는데 세자의 죽음을 동정하게 된 홍봉안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을 묶어 부홍파라 불렀고 그 반대 세력을 일컬어 공홍파라 불렀습니다. 이 중 노론벽파인 공홍파는 청면당과 정순왕후의 친정이 주요한 두 축이었으니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정순왕후의 오빠였던 김귀주였습니다. 김귀주를 필두로 한 김씨 일가는 더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대 최고의 권신이라고 볼 수 있는 홍봉안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홍봉안 세력을 못마땅하게 여겼으며 노론의 의리를 중요시하던 김종수, 심한지, 윤시동 등의 청명당과 손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김귀주는 스스로를 의리를 중하게 여기는 사대부라고 자부하며 이들에게 접촉하게 됩니다. 김귀주의 적신으로서의 힘이 필요했던 청명당은 그와 손을 잡았고 이렇게 해서 생겨난 방홍봉안 세력을 남당이라고 부릅니다. 김귀주와 남당은 홍봉안의 북당에 대한 공격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홍봉안은 처음에는 이들에게 회유책을 썼지만 청거를 너무 많이 한다는 이유로 그 자신이 파직되자 남당과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홍봉안의 뒤를 이어 김종수의 삼촌인 김치인이 영의정에 오르는 등 어느새 김귀주 쪽의 세력이 점차 커져갔습니다. 김귀주는 홍봉안이 사도세자의 서자들인 은엄군과 은정군을 후원해 주었다는 명목으로 그를 탄핵시켰습니다. 이렇게 김귀주 일가는 홍봉안을 대체할 세력으로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었기에
홍봉안 측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홍봉안 세력은 김종수, 윤시동, 김치인 등 김기주의 후원자들이 당색을 드러내었다는 이유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이에 김기주는 판을 완전히 뒤집을 회심의 공격을 준비하였으니 몇 달 뒤 김관주가 상소를 올립니다. 이 상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째, 영조가 병에 걸렸을 때 홍봉안이 질 낮은 호삼을 썼다는 것. 둘째, 역시 영조의 다리병을 치료할 때 금주령 기간이라며 송달을 쓸 것을 저지한 것. 셋째, 세손을 협박하고 공갈했다는 것. 세 가지의 죄목으로 홍봉안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김기주 세력이 홍봉안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었고 김기주는 뒤이어 김관주의 상소를 보충하는 소를 올립니다. 이에 따르면 김기주는 6년 전인 1766년 영조가 병석에 누웠을 때 자신의 부친인 김항구가 좋은 나삼을 구했으려 했지만 홍봉안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영조의 다리가 아파 고생할 때 전 자미 홍성희 노부가 송달을 마시고 효험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홍봉안에게 송달을 올리라고 권했으나 듣고도 모른 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두 외척 가문의 다툼은 나삼이나 미삼 같은 쓸데없는 저급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기주는 악수를 하나 두었으니 홍봉안이 흉적이란 사실을 전하께서는 막막하게 깨닫지 못하신다라며 영조까지 비난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영조는 심기가 불편했는지 김기주와 김관주의 상소를 모두 돌려주라고 명한 후 내가 이 두 상소로 기관을 삼지 않는다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고 말했는데 기관을 운운한 것은 이에 사주당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나삼 송다 사건은 김기주의 일방적인 패배로 끝나게 되었으니 영조는 다음과 같이 실망감을 토로하였습니다. 두 집안은 형세가 양립할 수 없어서 홍씨 집안을 패하면 달가워할 것이니 어찌 음덕이 되겠는가. 내가 김기주의 사람됨을 염려했는데 과연 그렇다. 세손이었던 정조 또한 당시 김기주가 홍봉안을 공격하는 상소를 올리자 분노한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였으니 1772년 7월 21일 외할아버지 홍봉안에게 보낸 한글 편지에는 정조의 분노가 다음과 같이 드러나 있습니다. 조정에 흉한 상소가 가득하여 매우 음울하고 참혹하니 고금 천하에 어디 이처럼 흉악하고 반역하는 심보를 가진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분통이 터져 나도 모르게 머리털이 곤두서서 관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결국 나삼 송다 사건으로 영조는 김기주를 삭탈관직하고 김관주를 유배 보내버립니다. 그와 함께 척신들이 요직에 인사를 추천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을 내렸지만 사실상 홍봉안이 판정승을 거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당과 북당은 모두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사이를 틈타 영조 치세의 마지막 3년 동안은 홍인왕과 정우겸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홍인왕과 정우겸의 끝없는 공박에도 끝내 살아남은 세손은 1776년에 영조가 승하하자 정조로 즉위하게 됩니다. 정조는 영조 말년에 크게 득세해 왕권을 위협한 척신들을 대거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정우겸, 홍인남, 수기문씨, 홍봉안 등을 모조리 귀양 보내고 외조부 홍봉안을 제외한 모든 인물을 사사했던 것입니다. 그는 1776년 3월 정조 즉위 후 한성 판윤에 임명된 상태였기에 이때가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고 김관주와 함께 다시금 홍봉안이 혼인안의 배우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려 공격합니다. 그러나 정조는 이미 그를 비롯한 척신들에게 뿌리 깊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젊고 머리 회전이 빨랐으며 그 뒤에는 정치 구단의 정순왕후가 버티고 있었기에 김기주는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정조는 그의 7월에 홍인안 정우겸에 대한 처분이 끝나자 곧 김기주를 흑산도로 유배 보내버리는데 해경궁 홍씨의 건강 악화에 따른 대소신료의 문안 과정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정조는 홍인안에 대한 상소권을 언급하면서 홍인안, 정우겸, 김기주의 숙청은 정조가 가진 척신 척결의 연장선임을 밝혔습니다. 결국 김기주는 흑산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1779년에는 홍구경에 의해 더 높은 형벌인 위리안치에 처해졌습니다.
1784년 무뇨세자의 왕세자 책봉으로 특사령이 내려져 유배지가 육지인 나주로 옮겨졌으나 결국 2년 뒤 돌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조가 사망하고 1801년 순조의 나이가 어려 대왕대비인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이 이루어지게 되자 김기준은 복권되어 이조 판서로 추증되고 그의 육촌 형제 김관주가 예조 참판이 되는 등 일족들은 다시 등용되었습니다. 그러나 1803년 정순왕후 김씨 수령청정 이후 벽파가 몰락하면서 다시 삭탈관작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